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잔잔의 도론도담입니다. 자, 더베이 101 옆에 주차장에서 계속 합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띠에 대해서 사띠라는 용어가 과연 뭘 의미하는가, 윗바사나의 핵심이라고 알려지는데 사띠가 과연 뭔가, 여기에 대해서 밀린다 팡하, 전재성 박사님이 쓰신 밀린다 팡하의 해제 부분에 요 안에 이제 밀린다 팡하에 등장하는 핵심 용어들에 대한 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전체 줄거리고 이게 왜 안 펴져? 지금 옆으로 비가 치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비를 피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읽어드리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건데, 중요한 번역 수로에 대한 해명, 39페이지 중요한 번역 수로에 대한 해명 요 부분인데, 1번 담마와 가르침, 담마와 가르침, 사실, 현상, 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마가 이제 가르침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 사실로 번역될 때도 있고, 현상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 원리로 번역될 때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안에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2번은 쌍카라의 형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쌍카라와 형성입니까? 쌍카라와 형성이네. 지금 밤이라 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쌍카라는 이제 형성으로 보통 번역이 되죠. 그렇고 3번이 뭐냐면 나마루파의 명색 및 정신 신체적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 시간에 제가 이거 메를로퐁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관념을 배제하고 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메를로퐁티는 우리가 메를로퐁티 선사라고 불러야 되냐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이거 3번에 이제 나마루파 이렇게 돼 있는데 명색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메를로퐁티 철학을 이렇게 핵심 철학을 자세히 보시면은 요 명색의 명색 중에서도 이제 색에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명색을 또 집중한 서양 철학자가 들뇌저로 있습니다. 들뇌저 발음도 잘 안 되네. 들뇌저라고 있는데, 양반도 좀 이제 이런 쪽이거든요. 이거 개별자, 보편자가 아니라 개별자 이런데 집중을 하는데, 개별자로 들어가면 이제 명색이죠. 결국은 이제 명색이 전체를 아우르는 말도 되지만은 이 개별적으로 딱 이렇게 분리해 들어가면은 요거 나무, 색도 있고 나무라는 명도 있죠, 그죠? 저기 빌딩이라는 건물이라는 명도 있고 색도 있고, 각각의 무슨 이름이 붙어 있겠죠, 그죠? 오션 타워라든지 이런 게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오션 타워라는 이름도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실 건물도 있고, 색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명색. 요 명색 부분만 잘 요렇게 이제 한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찾아보시면은 나름대로 소득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요 명색 결국은 여기가 이제 12연기에서 키포인트를 잡는 게, 우리는 이제 순관이 아니라 역관의 해탈에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땅하 부분을 이제 윤회의 이제 원인, 핵심 원인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명이죠. 무명이 이제 다 그 노사까지 쭉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요게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두 부분을 빼고는 명색에 집중을 해가지고 잘 이제 좀
요리라고 해야 됩니까? 명색을 잘 요리를 한다라고 봐야 됩니까? 요 부분을 잘 이렇게 관찰을 해보시면은, 야, 여기서도 이거 12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다. 요걸 이제 딱 캐치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칸다와 다발 및 존재의 다발. 칸다를 파이브 스칸다 하면 오온이죠, 그죠? 산스크리트로. 여기는 빨리 중심이니까 빨리는 그냥 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발이나 존재의 다발로 번역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내용은 쭉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5번이 뭐냐면 삿뿌리사와 참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사람 나오니까 참나를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요 부분도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6번 성가와 참모임 이렇게 나오고, 7번 삿띠와 새김, 요 부분 이제 삿띠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재승 박사님의 견해입니다. 우선 역자의 번역과 다른 초기 경전의 역자들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번역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삿띠에 대한 것이다. 최근에 윗바사나 수행자들 사이에 이 삿띠를 두고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일부에서는 마음지킴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삿띠는 내용적으로 마음이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것이며 분별적인 사유나 숙고에 휩싸이지 않고 대상을 알아채고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을 단순히 고려한다면 삿띠를 마음챙김이나 마음지킴으로 번역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몇 가지 모순을 갖는다. 첫째, 모든 가르침의 요소들이 마음과 관계되는 것인데 유독 삿띠에만 별도로 원래는 없는 마음이란 단어가 부과될 이유가 없다. 둘째, 올바른 마음챙김이나 마음지킴이라는 말은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지향하는 올바른 정진과 특히 내용상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네 가지 색임의 토대에서 사념처죠. 네 가지 색임의 토대에서 토대가 되는 명상주제의 하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수심법 할 때 그 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마음에 대한 마음의 마음챙김이나 마음에 대한 마음의 마음지킴이라고 삼중적으로 번역하는 잘못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좋은 지적이죠. 좀 재밌는 지적이기도 하고, 저도 이거 삿띠를 마음챙김이나 마음지킴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쪽이거든요. 저는 그냥 이게 마음챙김이 아니고 이거 마음을 버려야 돼. 이게 마음이 하여튼 개입한다 되면은 요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삿띠가 되려면은 이게 마음이 잔잔해야 돼.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수심법에서 심을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삿띠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재승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요런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음지킴이나 마음챙김으로 하게 되면은 신수심법에서 심에 대한 삿띠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넷째, 삿디라는 발리어 자체에는 마음은커녕 챙김이나 지킴이라는 뜻도 어원적으로 없다. 예, 어원적으로 없답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전재성 박사님 말씀입니다. 예, 이분은 이거 발리어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예, 전문가가 하신 말씀인데, 예,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면은 저놈 저것도 오바하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니까, 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삿디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직접 쌍유타 니까야에서 정의 내린 부분, 이제 경전의 내용입니다.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성들이 멀리 떠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사유하면 하는 데 있어서 요게 이제 삿디가 나오는데, 원문은 이렇습니다. 아누사라띠 아누 빗따깨띠 뭐 이렇게 됩니다. 아누 윗따깨띠네요. 윗따카가 이거 숙공가 아마 그럴 겁니다. 사윤가? 윗따카 윗자라니까 이게 숙고야 사유야 뭐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멀리 떠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사유하면 그때 새김의 깨달음 고리가 시작된다. 을 참고하여 번역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과 사유가 새김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삿디하고 위타카, 요게 이제 기억과 사유가 되겠죠. 요 두 부분이 이 새김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확실한 삿디에 대한 해석학적 설명, 즉 기억과 사유의 종합을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삿디라는 말은 범어의 스머르띠의 발리어 형태로 원천적으로 기억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나, 기억과 사유가 일치하는 지금 여기에서의 분명한 암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으므로 그 둘 다의 의미를 지닌 우리말을 찾던 역자는 새김이라는 가장 간단한 번역이라고 생각했다. 새김이란 가장 간단한 번역이라고 생각했다. 새김은 과거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조각, 물론 사유를 은유적으로 이해할 때 이제 조각이라고 이제 이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조각이라는 의미를 모두 함축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김은 과거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조각이라는 의미를 모두 함축하기 때문이다. 기억이 없이는 사물에 대한 지각을 올바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요건 좀 그렇죠. 이 혈량은 기억이 없어도 혈량은 이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이게 안과 색과 안식이 3, 4 화합해서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건 그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억이 없어도 예, 오히려 기억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 왜? 그 기억 자체가 선입견일 경우에는 이게 방해가 되거든요. 아무튼 간에 기억이 없이는 사물에 대한 지각을 올바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새김의 토대에 대한 염처경에서 삿디가 주로 관찰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분명한 암으로서의 새김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삿디를 새김이라고 번역을 하시는데, 그 새김이라는 용어에는 의미, 사유의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삿띠가 주로 관찰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분명한 암으로서의 이 색임과 관계된 것이다. 이분은 이제 기억하고 사유하면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기억하고 사유하는 요게 이 분명한 알미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습득한 정보인데, 근데 이 경우에 이제 그 정보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요게 이제 분명한 암도 이게 좀 하자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아무튼간에 이거 전재승 박사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삿띠가 주로 관찰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분명한 알므로서의 색임과 관계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색임으로 번역한 그 색임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서의 분명한 암 이런 거랍니다. 요렇게 해야 이제 통찰 수행, 위파사나 통찰 수행이잖아요. 위파사나의 핵심 사티가 이제 관찰하는 거지. 예.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관찰이에요, 관찰. 예. 관찰인데 여기에 관찰자의 의도가 개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개입이 되면은 능동적 관찰이 되는 거고, 개입이 안 되면은 수동적 관찰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관찰까지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관찰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뒤의 작용들, 그러니까 의미를 캐치를 한다든지,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뭐 그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상념들, 뭐 요런 것들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데 그 보기만 하는 것도 이제 능동적으로 보는 거냐 수동적으로 보는 거냐, 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 전재승 박사님은 삿띠를 이제 색임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색임. 이제 그 색임이라는 것은 단지 이제 기억을 불러와 가지고 다시 재생해 본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유, 뭐 여기까지도 포함하고, 그러니까 분명한 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관찰하고 있는, 삿띠를 통해서 관찰하고 있는 어떤 그 무엇이 그게 분명한가 안 한가, 요거까지도 이제 자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분명한 암 이렇게 돼 버리면은 판단 작용도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보는 그 대념처경에 나오는 삿띠는 이런 판단 작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멍 때리는 거, 그런 뭐 설명을 하면은 일단은 우선 팍 와 닿겠네요. 근데 멍 때리는 것도 아니야. 멍 때리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 애매모호한 그 중간 지점, 이거 뭐 중도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캐치를 하는 건데, 이 대상물을 캐치를 하는 건데, 신수신법을 캐치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능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수동적인 캐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뭐 요런 게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관찰하고 밖에서 안으로 관찰하는 요 관찰 자체가 이제 가능해진다, 뭐 이런 겁니다. 아무튼 뭐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거 위파사나 한번 해보신 분들, 이 바람님은 위파사나 해보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렇게 견해를 이렇게 한번 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절차탕마 저희들 좀 배우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저는 위파사나 쪽이 아니라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게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에 소개해드린 불교 명상 이 책에는 이 삿띠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저자는 뭐 9년, 거의 10년쯤 되는 세월 동안 인도 현지에서 델리대에서 이
이 해당 분야를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 혼자 공부했다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거기에서 뭐 난다 긴다 하는 교수들한테 지도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도 현지에서 사띠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견해가 여기에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필요성이 있구나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82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시작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띠에 대한 영역, 영어 번역이죠. 영어 번역으로는 PTS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의 빨리 잉글리쉬 사전 등은 기본적으로 1번 메모리, 기억이죠. 그죠? 2번 recognize, 뭐 인정, 뭐 이렇게 됩니까? 인식, 인정,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대상물에 대한 그 인식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차리는 것, 그런 거죠. 3번 consciousness, 의식. 4번 intentness of mind, 마음에 대한 탐구라고 해야 되나? 헷갈린다. 아무튼 영어로는 intent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tentness of mind. 5번 mindfulness 등을 담고 있다. 이 5번의 mindfulness 용어가 이게 이제 마음 챙김 하고 또 뭐라 했죠? 뭐라 해놨더라? 마음 챙김 뭐 이런 걸로 번역되는 겁니다. 38페이지였죠 아까. 마음 지킴인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비 안 오죠 지금 밖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옵니다. 조금 옵니까? 이거 비가 그쳐 창문을 좀 여는데. 오네. 아깝다. 뒷문 좀 열어놓죠. 시원할 것 같은데. 뒷창문을 좀 열어놓으면은 마음지킴이나 마음 챙김으로 번역하는데 이분들이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번역을 할 때 이거 사띠 원어를 가지고 이거 사띠빠따나 숫다 이 염척형을 보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사띠를 번역한 게 아니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미국에서 해놓은 번역인 마인드풀리스를 가지고 이 번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인드풀리스 하면은 당연히 이게 마음 지킴이나 마음 챙김 뭐 이런 식으로 한 걸로 번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은 이건 이 염척형 안에 들어있는 사띠의 어떤 이 기능적 측면을 이렇게 본다면은 마인드풀리스가 아니라 마인드리스니스가 돼야 돼요. 마인드리스, 마음이 없는, 그 마음 없음 뭐 그런 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작용이 스톱이 돼 버려야 돼. 멈춰야 돼. 고요하게 가라앉아 버려야 돼요, 마음이. 그 상태에서 요걸 탁 이거 사띠 행법을 하게 되면은 신수신법에 대한 안에서 바깥으로 보고 바깥에서 안으로 보고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게 저의 내피셜입니다. 이 전문가분, 지나가던 전문가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바람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바람님 외에 지나가시던 전문가분들이 또 이렇게 보시거나 야 이 새끼야 그게 아니고 이거야 하고 또 한 수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잘 모르거든요 여기는. 자, 그냥 아는 척 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 영어 번역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제시한 것은 쓰여진 맥락에 따라 뜻을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불괴정의 뭐 쭉쭉쭉쭉 네 가지는 모두 사띠적 염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요 사불괴정 붓다 아누사띠하고 담마 아누사띠, 그 다음에
상가 아누사띠, 쉴라 아누사띠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사불괴정의 이거 붓다 아누사띠, 담마 아누사띠, 상가 아누사띠, 신라 아누사띠는 모두 사띠 즉 염이라는 말이 들어가 염불, 염법, 염성, 염계 등으로 번역된다. 후대에는 관법 수행 즉 윗바사나의 범위에도 넣어서 잘못 설명되지만 이 창문 좀 올려주세요. 비 많이 들어온다. 아이씨. 이때 쓰여진 염과 사선의 제4선에도 완성된 염이나 사념처의 염 또는 팔정도의 정염과 같은 의미로 봐서는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이 사불괴정에서 사용된 이런 염 후대에는 관법 수행 즉 윗바사나의 범위에도 넣어서 잘못 설명되지만 이때 쓰여진 염 즉 사띠와 사선의 제4선에서 완성된 염이나 사념처의 염 또는 팔정도의 정염과 같은 의미로 봐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한 구사론이나 신명기성과 같은 뜻으로 구사론의 신명기성과 같은 뜻으로 염불 등을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 보고 들었던 불법성 삼보와 계율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뜻한다. 요게 이제 사불괴정의 원어에 대한 그 사띠 부분의 해석이랍니다. 아누사띠 요게 여기서는 이제 사불괴정에서는 사띠만 따로 독립해서 보시면 안 되고 아누사띠 요게 수념이라는 거거든요. 붓다 아누사띠 하면 불수념 이렇게 되는 거고 담마 아누사띠 하면 법수념 이렇게 되는 거고 불을 따라가면서 생각한다. 법을 따라가면서 생각한다. 그다음에 상가 아누사띠는 상가 즉 성가를 따라가면서 성을 따라가면서 생각한다. 신라 아누사띠는 이 개수념이니까 개를 따라가면서 생각한다. 이제 따라갈 수, 따를 수, 뭐 그 숫자 수니까 개를 따라가면서 생각한다, 뭐 새긴다. 여기야말로 새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최근에는 사띠라는 말이 마인드풀니스나 어웨어니스 등으로 영역된 것을 다시 우리말 번역 과정에서 알아차림, 주시, 관찰, 마음챙김 그리고 각성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한글역 또한 사선과 사념처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띠의 뜻을 정확히 살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 인도에서 공부한 찐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띠 즉 염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정확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선의 내용을 거슬러 살펴보거나 사선은 이제 1선, 2선, 3선, 4선이죠. 사마타의 1선, 2선, 3선, 4선의 내용을 거슬러 살펴보거나 사념처 수행의 내용과 성격을 깊이 분석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뭐 제가 하는 방법하고 비슷하죠. 이건 그죠. 요렇게 해야 돼. 요게 맞는 거야. 즉 사선의 목표가 사띠의 발현이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은 첫째 모든 감각적인 욕망과 좋지 않은 신구의 행위가 단절되고 선수행에 들기 전부터 지속되는 일상적인 사유작용이 거치고 이 일상적인 사유작용 이게 이제 윗닦아와 윗자라 이렇게 해놨네요. 선수행에 들기 전부터 지속되는 일상적인 사유작용이 거치고 삼매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주관적인 모든 감각 활동 또한 쉬어버림으로써 평정심이 완전해져 드디어 조성되는 의식이나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선의 목표가 사마타 수행에서 제1선, 제2선, 제3선, 제4선 하는 사선의 목표가 사띠의 발현이라고 했을 때 요
이 제 사선에 가면은 요거 나오거든요. 삿띠. 예, 나옵니다. 이게 아마 파리숫띠가 들어가고 이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삿띠도 들어가고 원어가 아마 그럴 겁니다. 사념청정인가? 사념 버릴 사자니까 염을 버리고 파리숫띠 청정해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삿띠 파리숫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금 헷갈린다.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삿띠 즉 염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정확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선의 내용을 거슬러 살펴보거나 사념처 수행의 내용과 성격을 깊이 분석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즉 사선의 목표가 삿띠의 발현이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은 첫째 모든 감각적인 욕망과 좋지 않은 신구의 행위가 단절되고 선수행에 들기 전부터 지속되는 일상적인 사유작용이 그치고 삼매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주관적인 모든 감각 활동 또한 쉼으로써 평정심이 완전해져 드디어 조성되는 의식이나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요 뒷부분에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요거는 조금 이게 이제 마음이 이게 뭐 좀 강한 어조로 표현하자면 사라진 상태, 마음의 작용이 없는 상태, 뭐 그런 상태죠. 다시 요약하면 일상적인 사유와 감정의 흐름이 완전히 쉬었을 때 드러나는 의식 상태 또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뭐 굳이 말하자면 마음이 이제 고요해진 상태, 움직임이 없는 상태, 뭐 그런 걸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마치 바람 때문에 항상 출렁이는 호수가 바람이 잠잠해지다가 결국에 가스는 그쳐 그야말로 맑고 고요해진 상태로 비유할 수 있다. 일상적인 사유와 감정은 바로 바람이다. 선정을 통해 지극히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계속되면 언제부터인가 사유나 감정이 능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러면서 마음은 분명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이루어진다. 요거 이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요 소위 말하는 근원 접촉을 하기 전에 일어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음이 차분히, 선정을 통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선정을 안 통하고도 이게 여기에 간 거죠. 지극히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계속되면 요게 된 겁니다. 요게 이제 지속이 된 거죠. 언제부터인가 사유나 감정이 능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러면서 마음은 분명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염이란 자신을 포함한 일체에 대해 의식적으로나 능동적으로 마음을 내지 않은 상태가 되어 단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대상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이후의 윗바사나 수행을 위한 단지 바라볼 준비 태세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염 그 자체로서 바로 관을 의미하지 않는다. 염의 작용적인 측면을 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염을 수동적 주의 집중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수동이 나왔죠, 그죠? 이게 능동이 되면은 이 삿지라고는 볼 수는 없다. 뭐 좀 동의합니다. 여기에 수동이 되어야 돼. 예. 그것은 이후의 윗바사나 수행을 위한 단지 바라볼 준비 태세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염 그 자체로는 바로 관을 의미하지 않는다. 염의 이 작용적인 측면을 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염을 수동적 주의 집중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 저자는 이제 이 삿띠를 하고 난 다음에 삿띠의 상태에 돌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윗바사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윗바사나. 그 삿띠 그 자체로 이게 이 완성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윗바사나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스스로의 사유와 감정 그 자체가 하나가 되는 능동적인 행위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이제부터는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의식상에 있어 완전히 수동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염, 즉 사띠는 일체 5원이나 12처 18개를 대상화시켜 바라볼 준비태세를 갖춘 수동적 주의 집중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러한 수동적 주의 집중의 상태는 무엇보다도 윗닭과 윗자라로 표현되는 일상적인 사유작용과 주관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비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서 일상적인 사유작용과 감정에 의해 존재 파악이 왜곡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 상황이 철저하게 대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수심법으로 분류되는 존재 일반이 일어나 머무르다가 사라지는 것, 생주멸을 지그시 주시하는 것이다. 먼저 이러한 생주멸의 수동적 주의 집중을 통해 무상을 깨닫고, 다음으로 고무와의 속성을 간파하고 궁극적으로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경전에 잘 서술되어 있다. 전문가가 이러니까 경전에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요 바람님이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로 있는가? 이게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딴지를 걸자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러한 생주멸의 수동적 주의 집중을 통해 무상을 깨닫고 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게 이 무상을 깨닫는다는 게 신수심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법으로 가면은 이 법념처의 내용이 대상 내용이 다 이거 초기불교의 핵심 교리들이거든요. 그럼 그 핵심 교리들도 무상하다는 걸 깨닫는다는 겁니까? 이거 조금 이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신수심, 지난번에 일빈님이 신수심을 하나의 범주에 넣고 그 다음에 법념처를 또 따로 떼어가지고 설명한 그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결이 좀 다른 거죠, 그죠? 예. 이게 신수심까지는 일반적인 접근을 통해서도 이게 무상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느끼는 거지. 근데 법념처의 내용은 뭐냐면은 붓다가 가르친 이 핵심 교리들이거든요. 그럼 그 핵심 교리들도 무상하다 이래 버리면은 핵심 교리를 따르라는 거야, 우쭐하는 거야.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염을 글자 그대로 생각이나 기억으로 번역하거나 알아차림, 주시, 관찰, 마음챙김, 각성 등의 우리말 번역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역어들은 모두 일상적인 사유작용과 감정의 상태에서도 가능한 마음의 작용과 상태이다. 하지만 제4선에서 완성되는 염은 오로지 일상적인 사유작용이 단절된 상태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상 찐 전문가라 볼 수 있는 이 불교 명상 사마타 위파사나의 저자의 견해였습니다. 사념 청정할 때 사가 뭐더라 그게 원어가 이거 진짜 생각 안 나네. 그 유명한 단어인데 그것도. 아무튼 이게 제4선의 그 사념청정의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진짜 위파사나가 시작이 된다라는 게 이 불교 명상 사마타 위파사나의 이 저자분의 견해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 신수심법 중에 신념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마타 수행의 1선, 2선, 3선, 4선, 그러니까 집중 수행의 1선, 2선, 3선, 4선 그게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적으로 이게 윗바사나가 가능하다라는 요런 견해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한 10년 전입니까? 대판 붙었어. 그게 이제 이 교계 신문을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됐는데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거 무림 고수들이 혈전을 벌이는 뭐 그런 느낌. 자기의 이거 이름을 걸고 혈전 벌이는 거야. 아주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요 그때 상황 말고 다른 또 어떤 한 분이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사띠에 대해 가지고 그때까지 나와 있는 모든 견해를 망라를 해가지고 분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또 이렇게 다양하게 또 이게 사띠를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띠는 그냥 보는 거다. 이게 어떤 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사고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입이 없이 그냥 보는 거다. 그리고 마음의 작용도 없어야 된다. 무심한 상태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사고작용을 한다는 거는 이 마음의 개입이 없어도 이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 마음이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든지 이게 가라앉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게 날뛰지 않게 이 마음이 날뛰거든요. 이 조어장부라는 말이 왜 생겼느냐? 말을 잘 이게 다스리는 분, 이 스카모니잖아요. 샤카모니, 불시포, 불세존, 뭐 아라한, 뭐 기타 등등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조어장부가 들어 있는데. 요 조어장부에서 말을 잘 다루는 사람 이렇게 풀이를 하시는데 요 말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 마음이야. 마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는 분, 예, 샤카무니, 예, 붓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붓다. 아무튼 뭐 제 뇌피셜인데 이게 사띠를 하게 되면은 빠른 사람은 뭐 아침에 사띠하면 저녁에 된다 했나? 아니다. 일주일 만에 뭐 아남까지 올라간다 그랬나? 아남 위를 얻는다. 뭐 그렇게 돼 있나? 그 대념처경이나 염처경 말미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수행을 잘 하면은 이런 과위에 올라간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아라하는 또 뭐 한 달인가 뭐 1년인가 뭐 하여튼 뭐 기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핵심은 저는 이제 핵심 키포인트를 뭐로 보느냐? 마음이 움직이면 안 돼. 요게 움직이면은 다 틀어져. 예.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신수, 심, 법 요 중에 심에 대한 사띠나 윗바사나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저는 어디까지나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수님들, 바람님, 자한님, 디디엘님, 또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떨리신 분들 뭐 고견을 댓글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기 일빈님이 혹시라도 뭐 들어오시면 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희수단님 이 견해를 이렇게 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구경만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어느덧 또 시간이 43분 5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오는데 이거 저는 환영합니다. 왜? 부산이 거의 100일 가까이 가물다가 한 며칠 전부터 비가 왔는데 찔끔 왔다가 그치다가 또 이제 어젠가 그젠가 또 조금 오는 둥 마는 둥 했다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되면은 100일 정도 비가 안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당장 제가 생활에 좀 빡빡해지는 게 뭐냐면은 약수터에 물 들어가면은 한 10분이면은 뭐 이거 혹은 길어도 한 30분이면은 2리터들이 약수통 6개를 다 받아오다가 한 100일 가무니까 1시간 정도 받아야 겨우 받아옵니다. 1시간 정도. 혹은 뭐 1시간 10분.
2리터짜리 이 생수통 6개를 채우는데 그럼 저 혼자만 오느냐? 아닙니다. 예로 수십 명이 거기 오거든요. 만약에 줄 서게 된다 이러면은 와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습니다. 어제 제가 올라가 가지고 받았는데 봄이 온 줄 알고 봄이 왔네 봄이 와 뭐 봄이 온 줄 알고 봄비 내린 줄 알고 옷을 그냥 이거 좀 가볍게 입고 올라갔거든요. 바람막이 점퍼 그 위에 하나 걸치고 올라갔다가 오들오들 떨다가 앞에 먼저 오신 손님이 두 분이나 있어가지고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렇게 떨다가 겨우 받아서 내려와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써 목부터 잠기더라고요. 잠겨 있어 벌써 목이. 참 그래서 좀 애를 먹긴 먹었는데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왔다고 봄이 아니다. 춘내 불사춘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봄 왔다고 그냥 이거 방심하시다가는 바로 그냥 감기 당첨되실 수가 있습니다. 복권에 1등에 당첨이 되셔야지 감기에 당첨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또 막간을 이용해서 복권을 사왔는데 젤난 거 모르겠습니다. 참 계속 실패의 연속인데 그래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옆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는 좀 치긴 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